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특별한 날, 명절이 되면 빛나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 최근에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지난 9월 경기 해트트릭을 제외하면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게다가 지난 2021-202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폼이 떨어진 건가? 전성기가 지난 것인가? 이런 우려까지 따르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최근 무득점 상황, 영국 현지의 전문가들,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1월 1일에 열렸던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에 출연한 영국 방송 패널 글렌 호들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그리고 데런 벤트 전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가 진단한 내용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옵트스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공하는 중계방송에서 글렌 호들과 데런 벤트, 토트넘에서 몸 담았던 레전드들이 직접 출연해서 해설도 하고 분석도 하고 특히 이제 신년맞이 토론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는데 올 시즌에 좀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분석 시간을 가졌어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전 사전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손흥민 선수 단독 인터뷰도 진행이 됐거든요.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소감과 또 월드컵을 마치고 와서 후반기에 임하는 의지까지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제 수술 이후에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얼굴로 옵투스 스포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과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했던 주요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 월드컵이 뭐 여름에 열리든 겨울에 열리든 치르게 되면 뭐 기대되는 대회고 돌아오면 역시 소속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브라질과의 16강전을 치르고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지금은 토트넘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렌트포드와 월드컵 휴식 이후 첫 경기는 솔직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물론 이 자신감과 달리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4위 경쟁이 토트넘은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는 리그 4위를 차지하는 일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고 또 많은 팀들이 추격을 하고 있고 4위 경쟁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좋은 팀들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차지했던 이 4위라는 그 어치브먼트 성과를 올 시즌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준비되어 있고 나 역시 또 우리 팀도 역시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 시즌 본인이 골을 많이 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이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팀을 못 돕고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멈춰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축구는 골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골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팀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득점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팀을 위해서 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팀을 위해서 뛰다 보면 골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도움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개인 기록이 아니라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기록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했고 아직 반년이 지났을 뿐 아직 반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에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득점 기록이 훨씬 좋았던 손흥민 선수잖아요. 23골 중에 마지막 10경기에서 12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의 진행자가 글렌 호들 그리고 데런 벤트와 함께 그렇다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는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올 시즌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총 14경기 출전, 이제 브렌트포드 전까지의 기록이에요. 이 방송이 아스톤빌라전 사전 방송이었기 때문인데요. 아스톤빌라전을 포함하면 15경기겠죠? 그 15경기에 출전을 했고 선발 출전은 14경기가 됐는데 득점을 한 경기가 이제 한 경기밖에 없다. 바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헤트트릭이다. 뭐 이 방송 기준으로 보자면은 레스터시티를 제외한 13경기에 선발을 뛰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12골을 넣었던 선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출신이자 토트넘의 레전드 출신인 글렌 호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스탠다드가 높아진 선수입니다. 스스로도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높은 목표를 갖게 됐고 기대감도 크다 보니까 조금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았던 기록을 유지해 나가는 것,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올라간 만큼 그 올라간 걸 지키는 게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컨시스턴시,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렌 호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일관성 문제가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아주 좋은 선수이고 결국에는 극복을 할 것이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실제로 헤트트릭을 했을 때는 이제 발동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 뒤 점점 더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었다.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뒤에 저번 시즌만큼 골을 넣지 못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글렌
글렌 호들이 꼽은 이유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와야 골을 넣지. 손흥민 선수가 뭐 선수를 다 제끼고 뭐 13~4명을 다 돌파해서 골을 넣을 수가 없다. 골 기회를 줘야지 골을 넣지. 골 기회가 안 오는데 팀이 못하는데 어떻게 골을 넣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가 온 적도 있는데 골대를 때리는 등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실제로 지금 3골을 넣고 있고 한 경기밖에 골을 못 넣었지만 나머지 경기들에서 골을 못 넣은 이유는 기회가 안 왔거나 기회가 왔는데 운이 없었거나라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경기 클립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첼시와의 경기였었죠. 2대2로 비겼던 장면인데 글렌 호들이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세요라고 합니다. 환상적이었다. 케인의 패스가 들어갔을 때 패스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가고 침투하고 공을 이어받고 키핑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지나치는 바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좋은 경기력과 움직임과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이 장면은 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도 아주 이제 피니시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피니시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피니시도 나쁘지 않았는데 골키퍼 맨디가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빅찬스 미스를 한 게 아니다. 결코 쉬운 기회를 놓쳤던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장면에서 득점을 했다면 큰 보너스가 됐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더골이 나오는 것이지 원더골을 놓쳤다고 어떻게 비난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가 배우로 빠져들어갈 때 케인 선수의 이제 로빙 스루 패스를 받아서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골키퍼가 근거리에서 나가서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빠르게 타이밍에 슈팅을 한 것도 좋았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겁니다. 운이 없었다. 불운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시즌의 평가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 골도 들어가고 뭐 첼시의 골도 들어갔더라면 손흥민 선수의 실제 득점도 5골로 늘어났을 것이고 득점한 경기도 3경기로 늘어났을 것이고 토트넘의 승점도 달라졌을 것이고 결국엔 이런 한순간에 운이 안 따랐던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박한 평가가 이어진 이유다라고 했고요. 이 장면 조금 이제 1대1 기회를 놓쳤던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1대1 상황에서 로빙 슈팅을 시도한 게 좀 아쉬웠는데 글렌 호들이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해야 했던 기회라고 소개를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손흥민 선수가 강하게 때리려 하지 않고 골키퍼 키를 넘기려고 하다가 막혔잖아요. 글렌 호들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기술이 부족해서 놓친 게 아니다. 애초에 경향상 그런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다. 자세를 보면 이게 어긋났거나 무너진 게 아니라 슈팅 시도한 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인데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놓친 건 많지만 난 괜찮다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한 번 침투를 해서 기회를 만든 것 자체, 이 침투 자체가 좋았다. 공격수가 결정력도 하나의 요소지만 침투, 위치 선정, 타이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기회를 놓쳤다는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좋은 플레이를 펼쳐서 맞이한 기회라는 것이죠. 이런 침투를 통한 기회들이 골로만 이어진다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침투를 해도 패스가 안 온다거나 침투할 수 없도록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페리시와의 공간 배분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포괄을 해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나 폼이 지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때보다 떨어진 게 아니라 운이 안 따랐고 동료들이 못 해준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글렌 호들이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면 골절 부상을 당한 것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이 두 경기 손흥민 선수가 100%가 아닌 몸 상태로 경기를 하고 있고 월드컵 때도 100%가 아닌 채로 경기를 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뛰는 모습을 봐서 좋긴 한데 여전히 얼굴 부상에 대한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심리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 선수의 풀핏이 아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기본 기량과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전반기의 부진은 뭐 팀적인 부진, 불운, 그리고 지금의 부진은 컨디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데런 벤트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팀 내 득점 4위예요. 해리 케인이 13골로 압도적으로 많은 골을 넣었고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오히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4골씩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데런 벤트는 글렌 호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100%의 몸 상태, 100%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평소 우리가 알던 부상 우려가 없는 손흥민 선수였다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골키퍼를 제치고 강하게 골대 안으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런 상태에서 골문 구석으로 잘 때려 넣는다. 하지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 특히 부상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정확하게 슈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 본인이 과감한 선택을 못하고 또 골이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과거에 골대 안으로 어떻게 하면 정확히 넣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길어지고 오버띵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많이 생각하다가 놓치고 있는데 때때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차려고 하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빠르게 좀 무모하게라도 시도를 해서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또 하나 지적을 했어요. 데런 벤트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쏘굿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올 시즌에 많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항상 always 좋은 위치 선정, 좋은 포지션, 적절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축구 지능과 이해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거나 경기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놓친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는 시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력이 좋은 선수니까 시간이 가면 평균치에 달하는 득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벤트는 기대를 한 것이고, 후반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분명히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렌 호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계속해서 선제골을 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포함하면 토트넘이 올 시즌에 11골의 선제골을 내줬어요. 올 시즌 선제골을 가장 많이 내준 프리미어리그 팀이 사우스햄튼으로 13골이고, 그 다음이 웨스트햄 11골, 그리고 토트넘도 1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토트넘이 역습의 장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역습의 장점이 있는 팀이 선제골을 내주게 되면 역습을 못하고 상대가 내려가게 되고 그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역습 상태에서의 속도감과 위치 선정과 슈팅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런 거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글렌 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선제골을 내주고 있는 점도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활약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대0이나 2대0으로 앞설 때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콘테 감독은 역습 상황에서 경기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지도자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 더 효과적인 선수로 활약해온 겁니다. 해리 케인이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득점 패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한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토트넘이 리드하는 상황이 되면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고 대단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리드를 잡으면서 뒤로 물러서도 나오지 않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제치고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때리는 장면들, 골문 구석으로 탑코너로 슈팅을 때리는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열린 경기, 치고받는 경기가 될 때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핵심적인 메이저 어셋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전처럼 골을 넣지 못한 이유, 토트넘이 계속 선제골을 내주면서 열린 경기,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못 되기 때문이다. 즉 토트넘의 수비력이 좋지 않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전반전에 실점하고 먼저 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데런 벤트는 여기에 또 하나 쿠루세스키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전반기 토트넘이 쿠루세스키 선수의 부상 이탈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했고, 그럴 때 손케 듀오 중에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좀 이제 침묵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곁에 쿠루세스키가 있어야 한다라고 벤트가 얘기를 했는데, 손케 듀오에게 수비가 보통 집중이 되는데 쿠루세스키가 있을 때 쿠루세스키가 1대1에서 또 강하기 때문에 수비를 분산해주는 효과가 있고, 본인이 공을 끌어내고 공간도 만들고 패스도 해주기 때문에 쿠루세스키가 아주 좋은 선수고, 이 선수가 토트넘 입단 이후에는 아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두세 명의 선수가 함께 잘할 때 토트넘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후반기에 엄청난 골을 넣고 득점왕을 한 거잖아요. 쿠루세스키가 부상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다. 케인이 항상 공을 잡으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게 되는데 쿠루세스키가 없을 때는 그 패턴이 완전히 조금 읽히면서 또 통하지 않았는데, 쿠루세스키가 가세해야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이 생긴다. 토트넘의 공격진 구성적인 요인도 설명을 했습니다. 글렌 호들은 감독의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바꿔야 되고 팀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독이 바꿔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경기 준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반전 후반전에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훈련장에서부터 미리 경기 전에 평가전이든 자체 경기든 후반전 같이 경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과 그런 정신력과 그런 전술을 써야 된다. 계속 전반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후반전에 와서야 부랴부랴 바꾼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력이 살아나는데, 애초에 전반전부터 후반전 같은 그런 화끈한 공격을 해서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가 전반전부터 아예 내려서서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주도는 했지만 또 공격적으로 풀어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고, 후반전에도 침묵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쿠루세스키 선수의 부상 이탈이라든지 여러 조금 선발 명단에서의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영국의 레전드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글렌 호들, 데런 벤트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줄어들고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 팀의 문제다. 토트넘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영향을 받은 것이지 손흥민 선수의 폼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매 순간 언제나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뭐 골을 넣지 못했거나 현지 평가가 안 좋거나 팀이 결과를 못 냈을 때도 손흥민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부진한 경기를 했을 때는 꽤 오래전이죠. 부진한 경기를 거의 1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도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주어진 전술적인 환경 안에서 공도 지켜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있고 연결해주고 있고 움직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친다거나 케인 선수가 이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 손흥민 선수를 지원해주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전술적인 움직임과 팀적인 문제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만이 또 빛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영국의 일부 추갈목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안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토트넘도 변하고, 토트넘이 지난 시즌 4위 등극의 최고 공신인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리시 선수가 너무나 토트넘의 손캐듀어와 안 맞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세센형도 이제 후반전에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좀 증명을 했고, 조금 다른 쿠르세스키 선수도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팰리스전은 어떻게 준비할지, 또 팰리스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현지 반응과 평가 모두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